새벽 안개가 걷히는 바다 위 외선 120척이 조선 해역에 들어섰습니다. 갑판 위 왜구들은 노획물을 나눌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조선 연안을 마음대로 약탈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배 옆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배 측면에 갈고리가 걸렸습니다. 갑옷을 입은 인간들이 물에서 기어올랐습니다. 말없이 빠르게 칼을 뽑으며 말이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383년 관음포 해전. 왜구는 이날 자신들이 어떤 존재와 싸우는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조선 수군 47척이 외선 120척과 맞닥뜨렸습니다. 수적으로 압도적 열세였죠. 그런데 조선의 전함들은 포격만 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조선 병사들이 직접 외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적선에 뛰어올라 칼로 베어 죽이고 배 위가 피로 미끄러워졌다. 이건 원거리 포격전 기록이 아닙니다. 백등전 기록입니다. 왜구 정예병 40명이 탄 대형 선박 20척, 조선 수군은 이종 17척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배를 침몰시킨 게 아닙니다. 배에 올라타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배를 불태웠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구는 해적이었습니다. 배만 부숴도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시 배를 구해서 또 약탈하러 옵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의 전술은 이렇습니다. 1단계 화포로 적선 타격, 2단계 배의 승선, 인원 섬멸, 3단계 배 격침.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조선 수군의 백병전 전문 병력입니다. 선발 조건부터 달랐습니다. 수영 200보 이상, 물에 뜨는 시간 30분 이상, 수중에서 칼 휘두르기 가능. 이 조건을 통과한 자만 백병전 부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2차례 춘조와 추조 때 3도 수군이 모여 훈련했습니다. 훈련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밤에 물속에서 갑옷 입고 적선에 오른다. 그리고 10분 안에 갑판을 장악한다. 실록의 기록. 밤에 훈련시키고 물속에서 배로 기어오르게 하였다. 기록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그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적이 배 위에서 모두 배임을 당하고 바다는 핏빛이 되었다. 과장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공식 문체입니다. 실제 전투 장면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1380년 진포대첩. 최무선의 화포가 외선 500척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선은 아직 온전했습니다. 이때 조선 수군 백병전 부대가 투입됩니다. 갈고리를 던져 배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갑판으로 뛰어오릅니다. 왜구들은 조총과 칼로 맞섭니다. 하지만 조선 병사들은 이미 수백 번 이 상황을 훈련했습니다. 일격필살, 목을 베고 다음 적에게로 도망쳐 바다로 뛰어든 왜구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선 수군은 물에서도 싸웠습니다. 실록 기록. 물속에서도 칼을 휘둘렀다. 수영 실력이 뛰어났고 물속 전투까지 가능했습니다. 왜구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배 위는 죽음, 바다는 익사 또는 추격당의 죽음. 어디에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관음포 해전 이후 왜구 문서에 이런 기록이 남았습니다. 조선 수군의 백병전 부대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들과 배 위에서 싸우지 마라. 잡히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적이 남긴 기록이 더 정확합니다. 그들은 직접 당했으니까요.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수군의 주특기는 백병전이었습니다. 빠른 배로 접근해서 조선배에 올라타 칼싸움하는 전술이었죠. 그런데 조선은 이미 200년 넘게 이런 전술에 대응해왔습니다. 판옥선은 높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왜구가 올라오기 어렵게. 그리고 혹시라도 올라온다면 백병전 전문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적선에 먼저 뛰어든 병사 다수. 이순신 휘하에도 이런 특수병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천해전, 당항포 해전, 한산도 대첩. 모든 전투에서
포격 후 백병전이 이어졌습니다. 기록을 보면 시체가 바다에 떠다녔다. 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배만 부순 게 아니라 사람을 제거한 겁니다. 현대 군사 용어로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은밀 침투, 야간 수중 접근, 백병전 특화, 근접 전투 훈련, 해상 작전, 선박 장악, 목표 섬멸, 생포 아닌 점멸. 이건 명백히 특수부대 임무입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현대 특수부대는 생포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수군 백병전 부대는 전멸이 기본 옵션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했을까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1350년부터 1392년까지 42년간 외구 침입 506회, 연평균 12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꼴이었죠. 1396년 한 해만 봐도 47회 침입, 잡아도 쫓아내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씨를 말려야 한다고. 조선 수군의 이 전술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관음포 해전 이후 외구 침입이 급감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일본은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는 조선 수군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 백등전 전문 병력은 공식 기록에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기능 중심 병력이었습니다. 특정 부대명이 아니라 임무로 분류됐습니다. 공적은 장수에게, 죽음은 경사에게. 그래서 기록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적의 기록에는 구체적입니다. 일본 규슈 지역 사료입니다. 조선 해역에 들어간 배 120척 중 17척만 돌아왔다. 나머지는 모두 조선 병사들에게 당했다. 생존율 14%, 86%가 전사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 나타나 우리 병사들의 목을 베고 사라진다. 소리도 없이. 야간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이들의 무기를 보겠습니다. 실록에 반복 등장하는 병기가 있습니다. 등패수라는 표현입니다. 등명으로 엮은 방패입니다. 가볍지만 화살을 막을 정도로 단단했죠. 그리고 한 손엔 검, 다른 손엔 단검. 일본도보다 짧지만 빠른 칼이었습니다. 좁은 갑판에서 유리했죠. 갈고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배를 끌어당기는 용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목을 걸어 끌어당기는 살상무기였습니다. 실제 기록에 갈고리로 끌어당겨 배에 올려 베었다. 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의 전투 방식엔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야간 습격 우선. 왜구가 자는 새벽이 타이밍이었습니다. 안개 낀 내선 날이면 더 좋았죠. 둘째, 소음 최소화. 갑옷 소리조차 최소화하기 위해 천을 감았습니다. 귀신처럼 접근했습니다. 셋째, 일격 필살. 갑판에선 긴 싸움이 불가능했습니다. 공간이 좁았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에 끝냈습니다. 목, 심장, 대퇴동맥. 넷째, 후퇴 없음. 배에 올랐으면 그 배를 잔악할 때까지였습니다. 실록 기록. 적선에 올라 물러나지 않고 모두 베어 죽였다.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뒤는 바다였으니까요. 1380년 황선대첩을 보겠습니다. 이건 육전이지만 수군도 참여했습니다. 상륙한 왜구 2만을 투벌한 전투였죠. 기록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군이 육지로 올라와 왜구를 추격하니 왜구들이 모두 바다로 도망쳤다. 수군이 육지에서도 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구는 조선 수군을 보자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바다를 주 무대로 삼던 해적들이 조선 수군 앞에선 바다로 도망쳤다는 게. 왜구의 공포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1389년 왜구 대마도주가 조선에 사신을 보냅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배를 공격하지 말아달라! 해적이 피해자에게 사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419년 대마도 정벌. 이성계의 아들 태종은 아예 대마도를 쳤습니다. 조선 전함 227척, 병력 17,000명. 왜구의 분거지를 직접 밟은 겁니다. 결과는 대마도주가 항복하고
조선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들의 DNA는 임진왜란까지 이어졌습니다. 난중일기 1594년 10월 4일 적선에 먼저 뛰어든 자에게 상을 후히 내렸다. 이순신도 백병전 부대를 우대했습니다. 그들이 승리의 핵심이었으니까요. 23전 23승. 거북선의 위력도 컸습니다. 판옥선의 견고함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적을 제거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갑판에서, 물속에서. 조선수군 백병전 부대는 어디서든 싸웠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지켰고 그 방법은 너무 효과적이어서 적의 기록에만 자세히 남았습니다. 조선실록은 담담합니다. 적을 베었다. 하지만 외구 문서는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저들과는 배 위에서 싸우지 마라. 한쪽은 일상이었고 한쪽은 악몽이었습니다. 조선수군 백병전 부대. 이름도 없이 싸웠지만 바다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